근데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에 살면서 돈에 대해 모른다는 것은 너무나 위험해요. 돈이라고 하는 것이 어른이 된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안녕하세요. 똘똘세대 향언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경제교육 받아보셨어요? 전 학원에서 중학생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중1 남학생들이 지난 설에 세뱃돈 받은 것을 어떻게 써야 될까 이야기를 하다가 저에게도 물어보더라고요. 쌤은 30만 원 가지고 뭐 하고 싶어요? 글쎄, 너는 뭘 하고 싶은데? 라고 제가 되물었어요. 그랬더니 나이키 신발이나 옷을 사고 싶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럼 만약에 300만 원이 있으면 3천만 원, 3억, 30억, 300억이 있으면 넌 뭘 하고 싶을 것 같아? 이렇게 3명의 남자아이들과 돈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됐어요. 한 아이는 무조건 저축을 한다고 했고요. 한 아이는 300만 원까지는 신발이나 옷, 핸드폰 같은 쇼핑을 할 거고 3천만 원은 자동차를 사고 3억은 아파트를 사고 30억이 넘으면 한국을 떠난다고 하더라고요. 또 다른 아이는 이제까지 모은 돈을 전부 엄마에게 맡기고 있는 상태라서 어떻게 써야 될지 생각조차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말을 들으면서 제가 어릴 때도 그랬지만 요즘의 아이들도 경제 교육이 부족하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돈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쉽고 명확하게 알 수 있을까? 학교에서 알려주지 않는 것을 집에서 알려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하면서요. 그런 고민을 하던 중에 돈을 아는 아이는 꾸는 꿈이 다르다라는 책을 보게 됐어요. 이 책은 원더깨비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제 블로그 이웃님이 쓰신 책인데요. 하루 20분씩 엄마와 아들 둘의 돈 공부에 대한 대화가 실린 책인데요. 어린이 경제교육에 대한 힌트를 얻은 책이라서 여러분들에게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30, 40대 여성분들이거든요. 저처럼 아이가 없는 신혼부부도 많지만 아이가 어린 분들도 있어서 이 내용이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해요. 평소에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경제관념을 심어주지? 라고 고민을 하셨던 분들은 이 책에서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책을 쓴 원더깨비님은 초등학생 2 남자아이를 키우는 워킹맘 투자자예요. 아이들이 20살이 되면 집에서 독립을 시키고 나의 재능과 시간을 세상에 나누는 삶을 꿈꾸시는데요. 엄마는 열심히 공부를 해서 투자를 하는데 아이들은 돈 개념이 제로인 상태에 충격을 받으셨다고 해요. 한 아이는 돈에 대해 관심이 없는 무관심 요정이 되었고 한 아이는 돈을 팡팡 쓰는 소비 요정이라고 해요. 제가 만나고 있는 학생들도 이 책의 주인공들과 비슷해요. 카드로 버스를 타고 편의점에서도 카드로 간식을 사 먹기 때문에 현금을 사용하지도 않고 거의 가지고 다니지도 않아요. 그래서인지 동전이 길가에 떨어져 있어도 줍지도 않고요. 부족함 없는 생활을 해서인지 결핍이라는 감정을 느끼지도 못하고요. 이 책에서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아빠 망했어 프로젝트라는 거였어요. 이 프로젝트는 교육학군 전문가인 심정섭 선생님이 제안을 한 프로젝트라고 하는데요. 아이들에게 결핍을 가르쳐주기 위해 일부러 가정 살림을 간소하게 하고요. 낡은 집으로 이사를 해서 사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무분별한 사교육은 피하고 아이들이 단단해질 수 있는 교육은 적극적으로 시도하고요. 작가님은 이 프로젝트를 실천하고 있는데요. 멀쩡한 집을 놔두고 옆동 1층에 낡고 작은 집으로 전세로 들어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알아도 실천하는 건 어려운데 아이들에게 결핍을 알려주기 위해서 실천한 모습이 대단했어요. 그 이후에 2 아이들이 물건 하나도 소중히 여기고 아끼게 되었다고 쓰여 있는데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 어릴 때 넉넉한 형편이 아니어서 결핍이란 감정을 많이 느끼면서 살았거든요. 결핍이 있었기 때문에 돈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을 아는 것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도 알 수 있었고요. 절약과 저축은 어릴 때부터 습관이 되어 있었지만
투자에 대해서는 배우지를 못해서 성인이 돼서도 참 막막하고 어렵더라고요. 주식은 위험한 것이고 부동산은 투기라는 생각 때문에 돈을 불리는 데 있어서 제 앞에 커다란 벽이 가로막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런 편견을 요즘의 아이들도 저 때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근에 저를 이태원 클래스라는 드라마에 입문시켜준 중1 남학생이 있는데요. 항상 월요일이 되면 이태원 클래스를 설명하느라 10분씩 저에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스토리 덕후라서 완결이 되지 않은 것은 웬만하면 보려고 하지 않는데 이 친구가 너무 재미있게 설명을 하는 바람에 지난주 주말에 몰아서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난 월요일에 그 학생이 이번 그 이태원 클래스의 내용은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설명을 할 수가 없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이 드라마의 주인공인 박세로이가 장가 아들인 장근원이 사고를 쳤을 때 왜 주식을 샀는지, 그리고 그 주식이 19억이 됐는데 그게 왜 장가 회장이 화를 낼 일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박세로이가 이태원에 건물을 산 것만 이해가 되고 그 중간 과정에 주식에 대한 부분은 전혀 이해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전 이 책을 읽고 난 직후라서 주식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우선 장가라는 회사는 큰 회사인데 큰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요. 근데 사장이 가지고 있는 돈만으로는 그렇게 큰 돈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의 돈을 투자를 받는 거라고 말해줬어요. 그렇게 만든 회사를 주식회사라고 하고 그 회사에 투자를 한 사람들을 주주라고 하고요. 주식이라는 것은 그런 주주들에게 돈을 보탰다는 증거로 주는 거라고요.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회사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주주와 함께 회의를 하는데 박세로이가 장가 주식의 1%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주주총회를 할 때 박세로이가 참여를 할 수 있고 그것이 장가 회장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설명을 해줬어요. 재밌게 보고 있는 드라마를 통해서도 아이들은 돈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돈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는 게 많이 꺼려지시죠. 특히 아이들이 벌써부터 돈을 밝히기 시작하면 커서 뭐가 되겠냐고. 그냥 지금은 열심히 공부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근데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에 살면서 돈에 대해 모른다는 것은 너무나 위험해요. 돈이라고 하는 것이 어른이 된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릴 때부터 배우고 익혀야 편견 없이 다양한 투자를 시도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돈을 좀 더 가치 있는 곳에 쓸 수 있지 않을까요? 부모의 돈 공부는 늦었지만 내 아이에게만큼은 일찍 돈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하고 싶은 분들에게 돈을 아는 아이는 꾸는 꿈이 다르다라는 책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부모의 경제, 아웃소싱, 자본소득 같이 머릿속으로는 알아도 막상 설명하려고 하면 어려운 용어들을 생활 속 사례들을 통해 쉽게 설명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어떻게 경제교육을 받으셨는지 궁금해요. 혹시 좋은 경제교육 방법이 있다면 댓글을 통해서 서로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제 영상이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도움이 되실 분들에게 공유도 부탁드려요. 오늘도 감사함으로 가득하고 풍요로움으로 가득 채워진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